그래서 제가 한번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전부 다 증가했고 동시에 업사이드 포텐셜도 전부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이제 정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긍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전부 다 더 좋아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업사이드 포텐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리스키 워커를 채용할 때의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는 베이스라인 케이스보다는 작은 값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그젬플 1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는 147.4였었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생산성이 여전히 0이에요. 그래서 세이프 워커보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업사이드 포텐셜이 전보다 더 높아졌다면 이 업사이드 포텐셜은 비교적 먼 미래에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이윤이기 때문에 이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이윤이 전보다 더 커졌다면 그런 경우에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터 보시고 제가 다시 엑셀 숫자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균 생산성이 일정할 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그젬플 1과 이그젬플 2를 비교한 것입니다. 평균 생산성이 0으로 일정할 때겠죠. 0으로 일정할 때 리스크 정도가 증가한다면, 리스크 정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산이 커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이 커지게 되면 리스크 정도가 더 커지게 되면 그러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76.8보다는 205가 더 큰 값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은 일정하지만 분산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이런 분포가 있고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분포가 있을 때 이쪽에 테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꼬리가 테일이 두터울수록 우리가 보통 분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포가 얼마나 더 이렇게 퍼져 있는가. 우리 이그젬플의 경우에서는 이런 분포를 갖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그젬플 1에서는 마이너스 300이거나 2분의 1의 확률로 혹은 2분의 1의 확률로 300이거나 이게 이제 이그젬플 1이었었고요. 이그젬플 2는 이제 마이너스 500이거나 혹은 플러스 500이거나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그젬플 1과 비교했을 때 이그젬플 2의 분산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분산을 죄송합니다. 이거 2입니다. 분산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각에서 평균을 빼는 거잖아요. 평균까지의 거리를 제곱해서 보통 우리가 분산을 계산을 하니까 300에서 평균은 항상 0입니다. 마이너스 300, 300일 때 평균도 0이고 마이너스 500, 500일 때 평균도 0입니다. 300과 평균 0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나요? 500과 0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나요? 당연히 얘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분산이 더 작은 것이고 평균까지의 거리가 더 멀수록 분산은 커지는 것이죠. 분산이 증가하게 되면 물론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커지고 업사이드 포텐셜도 커지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00, 30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0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5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성의 기대값은 당연히 0이겠죠. 그런데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는 이제 205로 전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리스키 워커보다도 더 좋은 채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업사이드 포텐셜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3년 물론 이제 이 1년차, 2년차도 증가할 텐데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이쪽에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증가하게 되면 이 값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00에서 시작해서 66, 44 이렇게 가는데 만일 업사이드 포텐셜이 없었다면 300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키 워커가 결국은 레몬이라는 것을 인지를 한 경우에 레몬을 내보낼 때 해고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을 해왔는데 만일 워커를 해고할 때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파이어링 코스트가 존재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당연히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떤 워커가 신입 직원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성과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성과자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혹은 해고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결과적으로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키 워커가 비교적 덜 매력적인 초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해고 비용이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하거나 혹은 해고 비용이 전보다 더 높아진다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의 기대 이윤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표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해고 비용을 어디에 넣었냐면 2000년도에 해고 비용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0이라고 하는 것은 레몬일 때 손실 생산성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샐러리 해서 마이너스 150이 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이윤이겠죠. 레몬인 경우에 기업의 이윤인데 이때 타입이 레몬이면 해고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F. 그래서 뭐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50은 전과 동일한데 이제 파이어링 코스트 F가 발생을 합니다. F가 발생할 확률은 이제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몬일 경우에만 파이어링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F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F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을 곱해서 파이어링 코스트를 이제 반영한 것이고요. 3년 차부터는 이제 파이어링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번 2000년도에 리스키 워커의 타입을 확인하고 나서 리스키 워커를 내보낼 때 한 번 해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엑셀에서 제가 여러분 엑셀에서 확인을 못 하셨을 텐데 제가 해고 비용을 여기 넣었습니다. 보시면 정확히 여기고요. 여기에 수식을 잠깐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수식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 C5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파이어링 코스트입니다. C5로 한번 가보죠. C5가 바로 이 값입니다. 그 해고 비용을 제가 0이라고 뒀는데 일단 베이스라인 케이스로 다 숫자를 바꿔놓고 마이너스 100, 300 맞죠? 베이스라인 케이스로 바꿔놓고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해고 비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해고 비용을 얼마라고 하면 좋을까요? 급여가 한 해 급여가 보통 5만 달러가 우리 급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급여에 보통 이제 그 급여 정도를 해고 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해고 비용을 급여 수준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50.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리스키 워커를 채용할 때 기업의 이윤은 243.5였습니다.